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 돼. 네.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비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아까 이제 화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엊그저께 뭐 큰 시위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물러나라 뭐 그런 시위인데 걔네들은 아유, 아까 관상은 어쨌든 간에, 저런 애들이 잔뜩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 암담한 현실. 도대체 왜 퇴진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5년을 기다리지 못한다. 빨리 물러나라. 뭐 이런 지금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네. 이 국가와 나라 걱정하시는 이 보수 네. 보수 시민들이 제일 지금 걱정인 게 비대위 문제. 비대위. 네,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네. 서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작가님들도 그렇고 이준석 리더십은 이제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이미 보수 내에서 신뢰를 잃었다. 그게 네.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렇죠.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확실한 리더십을 구축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지금 모습이지만. 지지율 네.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준석을 이제 뭐 팽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지지율 당장 떨어지더라도 팽하고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지금 없는 상황이. 이거는 이제 계속 누구의 잘잘못을 뭐 따질 그런 게 없는 약간 네. 이제 뭐 결별이나 이혼으로 치면은 이제 더 이상 혼인 관계가 불가하다. 네. 유책 사유를 뭐 따지는 게 무의미한 거죠. 이제 서로 네. 부부끼리 못 살겠다고 하면 서로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해봤어요? 네. 네. 교수님은 잘하시겠네요. 너무 잘 알지. 빙고. 아마 많은 여성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되게 찌질하고 계속 끝까지 왜 막 나를 버리지 마 이러면서 막 네. 울부짖는 스토커 모습?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때 가서는 자기 전 여친 디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척거리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정말, 싫어하는 네, 스타일. 정말 질척거리는. 또 남은 전까지 다 떨어지는. 아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기울어진 그 언론 환경에서 그 저쪽 좌파 쪽 사람들, 좌파 쪽 패널들이 그 세보기 쪽 패널들이나 이해관 패널들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선 아주 신이 났어요, 정말. 네, 신이 그러면서 났죠. 자꾸 보수의 이름을 달고 사실은 반윤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프로파간다를 막 하니까 지금 뭐 보수 내에서도 지지율이 팍팍팍팍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사람들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윤핵관 뭐 다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거는 정말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정말 저열한 프레임이고요. 마치 윤핵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고 서로 이렇게 뭐 보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윤핵관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윤핵관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윤핵관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이준석이 마치 반윤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윤핵관 대 뭐 이핵관, 윤석열 대 자꾸 이준석의 구도로 몰아가서 자기의 무슨 체급이나 뭐 스타성 몸값을 높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책 배우자를 따질 것도 없이 결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과 이준석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방송하신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이지 그렇죠.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준석 대표의 대체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명쾌하네, 명쾌해. 그거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자 비전이자 앞으로의 그 나아갈 지향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과 그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미래 전략을 보수에 제시할 수가 있죠? 그들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문자로 속내를 들켰다. So what? So what? 그게 무슨 보수의 so 그 지향점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아니. 네, 그냥 그거는 가십거리라던가 So what? 그들의 감정적인 뭐 상처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이 보수와 또 이전 국가 경영에 있어서 네. 무슨 큰 틀을 제시하고 네.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거에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이준석 빠들이 나한테 되게 놀란 게 그 문자 보고 막 충격받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좋게 생각할 줄 알았냐? 그럼 네. 돌대가리냐? 지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상식이죠, 정신 차려 그냥. 제발. 그리고 네. 그러니까 나 진짜 이준석. 제가 이제 처음에 여의도 연구원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재명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네.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보수에서 이 마땅한 주자가 없던 보수에 와서 네. 어쨌든 주류의 신임을 받고 있고 주류의 지지를 네.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저쪽에서 주류 취급을 못 받는다. 저는 그거가 딱 제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여전히 그 세복의 그 비주류들의 그들의 세복의.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좌파 이상인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된 거에 대해서 이 망해가는 집안을 이렇게 지금 재건의 이 판을 짠 네. 조국 사태를 용감하게 치고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오히려 막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보수들이 자기들이 무능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중질환으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탄핵을 앞장서서 했고 서로가 배신을 때렸고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래- 지네들이 잘해서 예. 막 그랬다 그런 것처럼 막 지금 하고. 권성동 의원, 권성동 야, 원내대표 하는 행동을 보면 권성동. 정말 그 탄핵 때 하는 행동처럼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그거 조그만 직 하나라도 그냥 붙잡으려고. 맞아. 예? 아, 지가 뭐 네. 당대표랑 이거랑 원내대표랑 무슨 청와대 다뭐 9급이든 청와대 7급이든 뭐 자기 사람들 꽂으려고. 예, 사람들 꽂고 자기도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는 하고서는 뭐 직무대행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 다 모든 권력을 자기들의 어떤 전리품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세복이면 누굽니까? 유승민. 유승민하고 여기 거기- 나오네요.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김웅, 김세현 등등. 참고로 그 하태경 얘기 잠깐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어민 북송 얘기하고 강제 북송하고 그 두 번째로 그 공무원 월북 사건 있잖아요. 서해 월북 그거 조작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뭐 라디오 나가서 겁나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제가 속한 대한연대가 이분 이제 뭐 시민대회 뭐 규탄대 하면서 하태경 불렀어요. 와, 안 왔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딴 데 거기서 이준석 편들고 지금 그딴 말 할 게 아니라 북송 그런 거 있잖아. 하태경 와서 이슈화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런 짓도 안 하는 거야. 저쪽은 정말 쥐꼬리만 하는 것도 다 이슈화를 시키는데 난 그래갖고 하태경에 대해서 역시 세보수의 한계인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예전부터 그거 뭐 권력의 바로미 뭐 풍향계 이렇게 예, 굉장히 그런 별명이 있습니까? 그 마드리드 침입이 지은 거죠? 권력의 풍향계. 이분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 바로미터다 정말 그 야. 권력의 바로미터.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이 처음으로 유승민계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공천권이나 이제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유승민을 딱 버린 거죠. 근데 사실상 그때부터 세복에는 이미 와해 수순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보면은 유승민 제가 듣기로는 유승민하고 그 이준석은 거의 결별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준석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강약 약강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유승민보다 입지가 더 커졌고 그러니까 별 자기들 메리트가 안 되는 거죠. 아, 네. 이준석. 이미 당대표 되고 나서 이제 언론에 펌프 받고 자기가 이제 이준석계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이 이준석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거네. 달삼 스베시네. 그거죠. 딱 그건데. 나 네. 만났을 때도 인사 안 했거든. 그거 보면 딱 강량 약강이야. 진짜요? 나는 언제- 만만히 본 거야. 이 언제 자식이.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 무슨 황교안 대표 네. 출입 인형회 때 봤는데 이거 꼭 읽어야 잠깐만. 리나리님, 신규진 교수님 너무 좋아요. 계속 나와주세요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보수의 시문화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어? 아까 들어가셨고요. 보수의 시문화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어? 교수님 그거 오. 읽으셨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보수의 시문화. 한동훈 법사위 얘기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한동훈 법사위 얘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 정권의 초기가 이렇게 노무현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 우리에겐 한동훈이 있다. 야, 보수 그렇죠. 진영엔 한동훈이 있다는 게 되게 달라요. 노무현에겐 한동훈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에게 유시민만 있었죠. 노무현한테는 유시민이 있었는데 그 유시민이 이준석 롤이었죠. 유시민의 그 후 행적이 어땠나요?
노무현 그 당들 못 지키고 자기 탈당해서 나가고 맞아. 정동영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다 분열되고 계속 낭인처럼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무현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큰 차이는 한동훈이라는 확실한 친윤의 그 네. 차기 세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참고로 그러고 유시민을 완전하게 보낸 사람이 또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걸로 그렇죠. 완전히 그거 그냥 유시민을 보내버렸잖아. 이렇게 박살 낸 네. 게 한동훈이라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짜 유시민의 그 궁색한 얘기, 뭐 내가 왜 사과하냐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딴 놈한테 속았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유시민 책 버린 사람이 굉장히 이번에 많습니다. 법사위 그거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그 리얼미터에서 그거 한동훈 효과가 정말 5% 이상 나타났다는 게 쫙 네. 38%까지 갔던 상황에 권성동이 10%를 까먹었어. 그러니까 권성동이 대단한 거야. 진짜 이름 따라가 성동격서가 왜 나오겠어요, 진짜. 응? 그러니까 이준석과 권성동 장진호님 콤비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준석과 권성동이 다 깎아먹은 거. 그래서 한동훈은 보수의 소년가장, 그리고 이준석은 정치적 촉법소년. 촉법소년 맞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 워딩이. 네. 네. 소년가장 한동훈, 소년가장 대 촉법소년. 이것 네. 좀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예. 주성치님이 윤통님한테는 서민이 있다. 뭐, 네. 감사합니다. 네네. 왜 그걸 읽으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마침 들어와서 우연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새 뜨는 분이 그러니까 요새 지금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쪽 열린 공감 그쪽도 막 되게 내분이 나고 네네. 이쪽도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도 박살났죠, 예, 진짜. 멤버들 분끼리 서로 막 네. 이게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약간 아젠다 생산이나 그쪽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뜨는 분이 이제 변희재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쪽 가서 코인을 받고 있고 어느 쪽 가서요? 좌파가 예, 이재명 몰랐어요? 지지자들의 코인을 받고 난리 있어요. 났어. 좌파의 화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냥 100만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전성기.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의 역할이 중요한 게 전 서민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어머. 중도적인 그런 저- 이미지도 있으시고 극우, 그리고 되게 극우라고 소문났어요. 정치에 저관여하신 분들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게 정치 콘텐츠 심각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공감 가게 이렇게 해주실 분이 마지막 최후의 스피커. 그래서 얼굴도 지금 잘생기셨고. 보수에 너무 스피커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이 서민 교수님이 정말 보수 최후의 엔터테이너이자 근데 여러분, 컨텐츠 메이커로서 근데 여러분 스피커로서 안타깝게도 저기 중요해요. 마드리드 네. 심님이 8월 22일이 마지막 방송하고 가신답니다. 스팸 못 가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도 큰 문제고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준석은 촉법소년, 한동훈은 소년가장. 우리 모두 오늘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